이제까지 1000개 이상의 무릎을 수술해 본 것 같은데요. 이미 이렇게 증상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우리나라 반려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소형견들이 겪는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무릎, 골이 안쪽으로 빠지게 되는 선천성 관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슬개골 탈구를 방치할 경우에는 무릎의 통증을 평생 안고 가는 불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질환입니다. 이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후천적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주 일부 케이스에서 바닥의 미끄러움이나 큰 외상에 의해서 슬개골 탈구로 인한 증상들을 더 심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이 슬개골 탈구의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거의 99%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천적 이상으로 인해서 슬개골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형견에서도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소형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연령은 대부분 생후 1년령 이전, 그러니까 8개월, 9개월 정도부터는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슬개골 탈구는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강아지들은 자기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증상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외상을 당한 것처럼 후천적인 어떤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는 본인이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환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생활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약간의 관절의 손상이나 아니면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보호자님께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파행이나 혹은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1년형 혹은 2년형 이후에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미 이렇게 증상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관절의 마모라든지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질병을 이제 방치해서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주 심한 관절염이 발생을 한 경우에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이 잘 치료가 되더라도 이 관절염으로 인한 파행은 사실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PRP,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절 주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 혹은 급성 관절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슬개골 탈구를 뒤늦게 치료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무릎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영원히 파행이나 아니면 통증을 달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연령에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기에 검진하시고 혹시나 이런 슬개골 탈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시면 이것이 진행되거나 혹은 증상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미리 교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 오랜 시간 산책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거나 혹은 집에서 간헐적으로 한쪽 다리를 들거나 아니면 절뚝거리는 그런 파행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슬개골 탈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의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저희가 나누게 되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슬개골 탈구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재활치료나 혹은 보조제, 그리고 체중관리, 사료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아파하기 시작하는 2기부터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을 치료한다, 즉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방법은 수술적 교정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수술적 교정을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요. 대부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법은 총 4가지 정도 수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무릎이 대퇴골에 있는 활차구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로 무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활차구가 굉장히 얕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차구에서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은 이 활차구를 또 깊게 파주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빠진 상태로 좀 오랜 기간 지내다 보면 이 무릎의 외측은 늘어나고 내측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무릎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술은 이 외측에 늘어나 있는 어떤 관절낭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대 쪽을 중첩봉합해서 이쪽을 좀 당겨서 줄여주는 중첩봉합술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반대로 안쪽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늘려주는 지지대 이완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술은 이 무릎의 아래쪽에 우리 정강이뼈, 그쪽에 무릎의 인대가 접지 않은 경골조면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들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살 이상의 나이에서 이 돌아가 있는 정강이뼈를 반듯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의 인대가 무릎에 접지하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좀 당기는 힘을 받게끔 해줄 수 있게끔 이 정강이뼈에 있는 경골조면이라는 부분을 잘라서 외측에 심어주는 경골조면 이식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을 했을 때 대부분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러한 슬개골탈구 환자를 많이 진료를 보는데 보호자님들께서 무척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수술해도 또 빠질 수 있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 슬개골탈구가 선천적인 기형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률을 완전히 제로로 놓고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발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3기 같은 경우에도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슬개골탈구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4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을 한 이후에도 재발률이 어느 정도는 좀 높게 보고가 되어 있고 교정이 되는 비율은 60%에서 70%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개골탈구를 뒤늦게 수술하신다고 해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심한 4기가 아닌 3기까지는 수술의 성공률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슬개골탈구를 아주 늦은 나이까지 방치를 했을 때는 다른 관절의 합병증 혹은 뼈의 휘어짐 등으로 인해서 십자인대의 손상이라든지 혹은 뼈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술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수술적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보호자님들께 한 3가지 정도 이 수술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체중 관리입니다. 사람에서도 이 과체중이 무릎에 굉장한 부하를 준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술을 한 강아지의 무릎은 수술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친구들보다 약하고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슬개골탈구를 수술한 환자들은 이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자들의 환경적인 보호입니다. 여러 가지 미끄러짐에 대해서 환자들은 굉장히 좀 취약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호자님들께서는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 발바닥 쪽에 털을 잘 관리하셔서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신다든지 혹은 거주하시는 환경이 조금 미끄러운 마룻 바닥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들이 주로 활동하는 길에 매트를 설치를 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신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슬개골탈구로 인해서 이 관절에 이미 발생한 염증이라든지 관절면의 손상은 관절 보조제 혹은 재활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신경을 계속해서 써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슬개골탈구는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고 앞서 설명드린 체중 감소, 환경 관리, 여러 가지 보조제나 재활 이런 것들은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1기 정도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고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슬개골탈구가 치료되거나 발생할 슬개골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이 슬개골탈구는 이미 프로그램처럼 진행이 돼 가는 이런 질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조기에 진단하셔서 조기에 수술 받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